100g의 반죽에 20g의 버터. 길게 늘어뜨린 뒤 동그랗게 말아서 230도에서 16분간 구우면 노릇노릇한 소금빵이 나옵니다. 안쪽의 버터가 빵의 아랫면을 지지면서 고소한 냄새와 바삭한 식감을 내고 위에 뿌려진 소금이 감칠맛을 더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와 유행의 정점을 찍은 이 작은 빵이 지난 한 달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빵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가격이 낮은 빵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좀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명 유튜버 슈카가 연 빵가게가 연일 논란입니다. 소금빵 990원, 1,000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 때문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 정도 파면 재료값이 나오려고. 소금빵을 2,000원, 3,000원대에 판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빵집들이 장사가 잘 돼서 많이 남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소금빵과 베이글은 990원, 첨가물을 넣은 베이글도 2,000원을 밑도는 수준. 유명 빵집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360만 구독자 유튜버의 홍보 효과. 서울 성수동의 한시적으로 연 빵집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액 대비 이제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는 그렇게 팝업 개념이긴 하지만 좀 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와봤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유튜버는 재료를 산지와 직거래하고 빵의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한 게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 관심은 곧바로 원가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소금빵 하나에 밀가루는 50g 안팎. 여기에 25g의 버터와 우유, 이스트 등이 들어갑니다. 어떤 버터를 쓰냐에 따라 원재료비는 400에서 800원가량. 990원 소금빵에는 마가린을 쓴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의 인건비, 임대료 등을 따지면 마가린으로도 이 가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유튜버는 자영업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지적한 거라 해명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됐어요. 저는 자영업자들을 응원드리고 자영업자분들을 미리 얘기 드리지만 그분들이 폭리를 취해서 빵값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매장을 8일 만에 닫았습니다. 한때 하루 700여 명이 찾아오기도 했던 핫플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과연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이제 와보게 됐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이제 좀 논란 같은 게 돼가지고 이제 닫아지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박리담에 싼 값에 많이 팔겠다는 건 처음부터 인기에 기대어 잘 팔릴 걸 예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박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을 낮추면 되니까. 가격 경쟁이 제일 쉽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거는 담회거든요. 많이 파는 거는 입지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또 마케팅을 그만큼 해야 돼서 그만큼 돈이 많은 플레이어가 유리한데 이거는 소상공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빵값이 꽤 비싼 편이라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가끔은 어떤 빵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막 빵값이 거의 밥값일 때는 좀 저는 그런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밥을 선택해요. 안에 인테리어도 좀 예쁘게 꾸며놓고 뭐 약간 카페 같이 해놓고 뭐 그래서 좀 많이 비싸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빵값 얼마나 비싼 걸까? 지난해 우리 시장에서 식빵 100g 평균가는 703원. 일본, 영국보다 2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호주, 프랑스보다도 가격이 높았습니다. 빵플레이션 논란에 지난해 국립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빵값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네 나라의 빵 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빵의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07년, 8년 그 정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5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은 한 125 정도 수준이에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우유, 계란. 2020년 이후 3년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란과 우유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생산비에다가 그 우유 가격을 연동원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가격을 매기게 되었지만은 확실히 좀 그런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가격을 올리는 그런 영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계란은 사실 시장가라고 하는 가격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란과 우유는 주재료 중 국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도매시장 없이 생산자 단체에서 거래 희망 가격을 고시하고 우유도 농가 생산비를 근거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가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21년째 영업 중인 한 빵집. 비용 부담에 수입산 우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거는 되게 비싸고 물량이 안 나와요. 물량이. 그래서 수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옛날에 소유 우유를 썼는데 물건은 못 돼요. 그럼에도 재료비 부담은 커져 올해 들어 한 차례 빵값을 올렸습니다. 네, 6월 달에 한번 올렸어요. 올렸는데 손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근데 이게 지금 올려도 다른 데 비하면 빵가격이 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가로 시작했던 빵집이라서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도 좀 손님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갔나 봐요. 가격 인상에 매출은 줄어들고 이후에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5년) 경력의 제과 기능장 박수홍 씨. 지난해 직원 3명을 내보내고 모든 주방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고 인건비고 뭐 월세 뭐 그런 비중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좀 경영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죠. 프랜차이즈 빵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주대 연구팀이 분석한 한 가맹점 사례에 따르면 매출이 하루 200만 원, 월 6천만 원인 점포는 재료와 가맹금,
마케팅비를 빼고 2,100만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여기서 점포 임대료, 제빵사 월급,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빼면 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30만 원에서 많아야 370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들이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구성 안에서 어떤 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베이글 가게. 수십 명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2-3시간 대기는 보통입니다. 지금 금요일 오후 3시인데도 저희 76번째니까 일단 저녁 시간이나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국 런던의 브릭레인 마켓 같은 분위기에 다양한 맛과 모양새,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까지. 베이글 하나에 4-5천 원이지만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비싸도 먹는 이유? 워낙 붐이잖아요. 이게 막 유명하다고 자꾸 뭐 SNS에 뜨고 사람들이 입소문에 뜨고 하니까 한 번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업체는 전국에 단 6개 점포로 지난해 8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냈고 최근 한 사모펀드에게 2천억 원가량에 매각됐습니다. 마치 빵값 논란이 이곳 베이글만큼은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빵을 사러 가, 공간을 즐겨, 음료를 마셔, 빵과 어울리는 음료를 난 고를 수 있어. 그리고 얘를 포장해 와서 선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이 빵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어. 약간 조금 더 디테일이 부과된 어떤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 빵이라는 컨텐츠가 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이런 소비 흐름이 빵값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비싼 빵값은 빵집 대부분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봤는데 그 업장이 한 2배, 3배까지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냥 그 정도로 높여놨으니 그냥 투자. 나는 이 정도의 투자를 했으니 이 정도의 가격을 받겠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빵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나와요. 빵이 주식이 아니라는 점도 평균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비자 절반 이상은 여전히 간식으로 빵을 찾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가격보다 맛을 우선시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빵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 맛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특히나 이제 디저트용 빵을 구매하실 때는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소비자 취향만 고려한다면 빵집으로선 더 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더 맛있고 예쁘게 만드는 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빵집 입장에서도 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자주 구매하는 게 빈도가 높은 재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박리 다매 모델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좀 품질 경쟁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나.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대전의 유명 빵집. 평일인데도 양손에 빵봉투를 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승당 때문에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서울에 있다가 한승당 먹으려고. 아, 네. 원래 사시는 데는? 아,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특히 이 빵집에 가려고 대전을 찾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이거 시럽 케이크요. 아, 대전 분이세요? 아니요. 그 수원인데 유명하다 그래갖고 정말 내려온 거. 여느 빵집에나 있는 빵도 이곳에선 유명 프랜차이즈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 싼 가격에도 품질을 유지하고 대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특성이 이 빵집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오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 기업으로서의 본인들이 갈 길을 명확하게 잘 아시고 정말 끈기 있게 운영을 하시는 브랜드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네 빵집들의 지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싸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원재료비 절감을 위해 재료를 공동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터나 초콜릿 같은 경우 이런 품목들 중에 대충 주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하나를 정해서 공공구매를 조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의 좀 일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고요. 원재료를 싸게 사 가격 상승 압력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공동구매를 한번 했었습니다. 크림치즈 시중에 18,000원, 16,000원대 하던 거를 13,000원. 그 3,000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한 팩이 3,000원이면 1팩이면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한 볶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빵이 저렴한 일본처럼 편의점 등 소매 채널로 판매하는 중저가 고품질 양산빵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빵을 구매하는 채널의 한 70%가 일반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오프라인 빵집들이고요. 근데 반대로 일본은 편의점이나 양판점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공장에서 만든 이런 빵들의 구매가 한 70%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 한 편의점과 우유업체가 손잡고 만든 빵이 크게 흥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빵집은 3,500여 곳. 전에 없는 불경기에 올해도 장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빵 30년 동안 했던 그 시간에 가장 어려운 때가 올해 아니었나. 뭐 재료도 많이 올라오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모든 거에 다. 그런데도 다른 쪽에선 몇 시간씩 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사업자만 탓하기도 힘든 상황. 빵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결국은 원재료 논란이거든요. 원재료 가격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은 계속 고통스럽고 사 먹는 사람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는 빵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고 생산자는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양쪽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